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6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명령 중에서 8086 계열 명령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명령,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포인터와 코드 세그먼트 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카운트나 인스트럭션 포인터 이것을 바꿔버리면 그냥 그 바꿔진 곳에서 다음 명령에서는 바꿔진 곳에 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걸 이제 점프 같은 거, 점프라 그래요. 근데 그 콜 명령도 프로그램 컨트롤, 즉 프로그램 제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콜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 콜 명령은 갔다가 그 루틴을 수행을 하고 되돌아오면 이제 그냥 이어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되돌아올 번지를 콜을 수행하면은 점프하고 똑같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나 코드 세그먼트 값을 바꾸는데 항상 되돌아올 번지, 그러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스택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루틴에 가서 실행하고 리턴을 만나면 그러면 다시 찾아가지고 오면 현재 루틴을 이어서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콜 명령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가서 되돌아올 때 찾아서 오는 것이 리턴이고요. 또 프로그램 제어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interrupt라는 것입니다. 이 interrupt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무슨 하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슨 서브루틴을 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interrupt 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콜은 이렇게 어떤 루틴을 수행하는 번지가 있지만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때는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interrupt는 현재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요청이니까 그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재 interrupt 요청 번호가 예를 들어서 기본 8086 계열에서는 256번까지 되어 있어요. 0번에서부터 255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6개의 인터럽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0번 인터럽트는 어디로 가고 1번 인터럽트는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테이블에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1절에서 점프 명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점프는 어떤 메모리의 어떤 부분에 이제 현재 흐름을 하지 않고 그 흐름을 건너뛴다든가 스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브랜치를 내 가지고 다른 쪽에 가서 실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정상적이라 그러면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번지 그 값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프하면은 그 인스트럭션 포인터 값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바꿔진 그런 위치에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프에는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점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컨디셔널 점프, 이것은 플래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점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걸 그냥 이어서 할 것인지 이걸. 또 여기는 점프를 할 때 몇 번 실행한 다음에 점프하라든지 몇 번 실행이 안 됐으면 계속 그 루틴을 돌으라든지 하는 이런 루프 명령이 있어요. 루프는 뭐예요? while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if then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주어진 루틴을 계속 도는 경우 그런 것을 루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을 도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레지스터
CX 레지스터가 CX 레지스터를 하나를 빼가지고 그게 0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점프 명령에 조금 복합성을 줘가지고 컨디셔널 점프라든가 아니면 카운터 점프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점프에는 unconditional 점프가 있어요. 무조건 어디로 점프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할 때는 unconditional 점프에는 세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데 이 점프에는 short 점프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8비트 번지 내에서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번지에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 번지 사이를 이렇게 점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쇼트 점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들은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점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릴레티브 점프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릴레티브라는 것은 어떤 브랜치를 하는데 특정 인스트럭션 포인트 또는 프로그램 카운트를 기준으로 위로 127, 아래로 마이너스 128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위하고 아래가 다르냐? 그것은 A빗들을 사인드 넘버로 하면은 0이 플러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0에서 127,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 즉 니게이션 마이너스 하는 하나의 규칙이었잖아요. 또 쇼트 점프가 아니고 니어 점프가 있어요. 니어 점프는 3바이트 명령인데 1바이트가 OP 코드고 2바이트가 릴레티브 점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바이트로 해가지고 16비트를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비트 점프니까 플러스 32K 16비트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 사인드 넘버는 총 플러스 마이너스 32K잖아요. 그 번지가. 그러니까 첫 번 바이트는 OP 코드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게 플러스 32, 마이너스 32K 바이트로 이렇게 점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 점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점프 중에서 unconditional 점프예요. JMP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어느 번지로 점프하라 이제. 그래서 여기에 8비트가 있으면 그건 short 점프라고 그러고 여기에 16비트 값이 있으면 이거는 near 점프가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점프 OP 코드 다음에 4바이트가 더 따라가지고 5바이트 점프가 되면 이걸 far 점프라고 그래요. short, near, far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점프를 할 때 뛰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멀잖아요. 세그먼트 전 영역. 그러니까 이 메모리 영역이 만약에 1MB였다 그러면 1MB 전체 영역. 64KB 이내에 있는 거는 세그먼트 내에 있으니까 니어가 되지만 64KB 번지, 그러니까 애드레스가 플러스 32K, 마이너스 32K 이 번지를 벗어나면은 이때는 파 번지가 되는 거죠. 현재 코드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자, 그래가지고 unconditional 점프는 결국은 세 가지 점프로 나눠지는데 현재 코드 세그먼트 이제 세그먼트가 아니고요. 즉 인스트럭션 포인트 번지 값부터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니까 그 번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그냥 128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28번지 이내다 그러면 우리는 쇼트 점프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2K 번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니어 점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그먼트 영역을 다 아우러야 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익스턴 점 또는 파 점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드 포맷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숏 타입이다 그러면 2바이트 점프가 앱솔루트 점프가 되는데 unconditional 점프를 앱솔루트 점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EB라는 게 있으면 뒤따르는 8비트 범위 내에서 사인드 넘버 범위 내에서 점프를 하는구나. 이 나이는 뭐예요?
16비트 사인드 넘버 애드레스 범위 내에서 점프를 하는구나. EA라 그러면은 여기는 인스트럭션 포인트 16비트하고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 16비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릴레티브가 아니고 여기에 정해져 있는 값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이제 숏 점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놨어요. 점프하고 제로 사면 요 명령을 실행하면은 요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디코딩을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점프 공사구나. 그러면은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10002를 가리키죠. 여기를 실행하고 있으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는 여기니까 여기가 인스트럭션 포인트 값이에요. 그러면 점프 공사 그러면 10002 플러스 4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1006번지로 점프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차라리 점프 뛰어갈 번지로 하지 그러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명령 구조가 2바이트만 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번지 이내로 만약에 점프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길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애드레스가 3바이트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5바이트가 돼야 돼요. 이 명령 OP 코드 자체가 인스트럭션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코드 길이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릴레티브로 하면. 또 하나는 이게 릴레티브로 하면은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서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다른 세그먼트 영역 어디에서 있다 그러면 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리로케이터블하게 몇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다. 어디에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그 부분에서는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즉 번지가 앱솔루트로 고정되지 않고 릴레티브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거를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변화되더라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놨어요. exclusive와 bx, bx는 bx를 0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rt, 콜론 하면 이건 네이블이죠. 명령에서 꼬리표예요. 그래가지고 move ax 1, 다음에 add ax, bx, 그러니까 bx 여기였으니까 합하면은 그냥 1이 되죠. 그래가지고 jump, short, 요거는 이제 어셈블러가 하는 거예요. jump, short, next 그러면 요 next까지 여기 바로 2바이트 인스트럭션으로 실행해달라. 2바이트,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가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 번지 이내에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이거는 이제 어셈블러 에러가 일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여기 short next잖아요. 스타트가 아니고 next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즉 이거는 진행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만큼으로 건너뛰라. 8비트 사인드 넘버 8비트 이내로 가야 돼요.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AX, BX를 옮겨가지고 점프 스타트 이렇게 스타트로 가죠. 이 스타트 갈 때도 길이가 만약에 1바이트 이내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 이내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숏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2바이트가 되죠. 2바이트. OP 코드는 2B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얼마로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로.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D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블이 넥스트가 되고 이제 하는데요. 네이블이 있으면 반드시 네이블 그 꼬리표 있잖아요. 네이블에는 어셈블러에서는 콜론으로 구분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여기서 써놨어요. 이건 이미 앞에서 했어요. 니어 점프는 어때요? OP 코드가 있으면 점프할, 릴레티브 점프할 것이 이게 플러스 16비트니까 64K 바이트 애드레스니까 릴레티브하게 플러스 32K, 마이너스 32K 바이트 번지 이내에 점프를 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니어 점프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0386이다 그러면은 이 80386 이상에서부터는
이게 32비트까지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명령을 16비트가 아니고 그럼 32비트면은 릴레티브로 해서 원래 4GB 번지 지정 능력이기 때문에 32비트는 봐요. 30이라는 건 2의 10성, 2의 10성, 2의 10성이 3개고 그 다음에 3이니까 32니까 2가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2의 2성 해가지고 4가 되고 2의 10성짜리가 3개가 붙었으니까 10의 3성이 3개 붙고 해가지고 기가가 돼서 4GB 애드레싱 캐퍼빌리티인데 근데 사인드 넘버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기가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를 갖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16비트 버전으로는 8086 계열에는 3바이트 인스트럭션이지만 80386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32비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바이트 길이로 된다. 32비트.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레티브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2GB만큼 돌 수가 있어요. 왜 32비트 하면은 번지 지정 영역이 2의 32성이 되잖아요. 2의 32성이면 2의 10성 곱하기 3개하고 그 다음에 2의 2성이니까 4 곱하기 2의 10성, 2의 10성, 2의 10성이니까 2의 10성은 1024라서 10의 3성이에요. 그래서 10의 3성, 3성, 3성은 10의 9성. 그래서 개가 돼가지고 4GB 애드레싱 캐퍼빌리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GB만큼 80386부터는 하니까 80386부터는 이 프로텍티드 모드에 들어가요. 그럴 때 4GB의 릴레티브 애드레스를 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GB만큼 애드레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 6에서 하면은 그냥 8086 모드에서 썼는데요. 이게 2바이트, 그러니까 30바이트 인스트럭션이고 1바이트는 OP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명령을 실행할 때는 30바이트 명령이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여기를 나타내요. 11003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 2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지가 실제로 뛰어갈 번지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0002가 되고 여기를 실행할 때 말이에요.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면 그렇게 되고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요걸 받아온 다음에는 00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세그먼트가 1000이니까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걸 플러스를 하면 이제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여기를 나타내게 돼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0003을 나타내고 코드 세그먼트는 역시 똑같이 1000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이 릴레티브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 하면 5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를 짠 사람이 알려 주는 거잖아요. 5가 되면 이 번지에 가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쇼트 점프, 니어 점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말이죠. 이렇게 세그먼트 영역 이내가 아니고 이걸 벗어나는 세그먼트를 벗어나는 영역이다. 그럼 그때는 이제 파가 돼야 돼요. 파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서 다른 세그먼트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는 익스턴이 외부로 있다. 예? 세그먼트 내에 있으면은 그냥 인트라 되고 외부로 되면은 익스턴이 돼요. 이제 파점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파점프는 이거는 세그먼트를 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코드 세그먼트와 인스트럭션 포인트 값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5바이트 인스트럭션이 돼요. 그러니까 OP 코드 하나에 인스트럭션 포인트 2바이트하고 코드 세그먼트 2바이트를 무조건 바꿔요. 앱솔루트 점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점프
코드 세그먼트 0127. 다음에 여기,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0127이고요. 코드 세그먼트는 A300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실제 번지는 얼마가 돼요? A3, 다음에 127이 되죠. A3, 127로 가라. 이거는 릴레티브가 아니에요. 앱솔루트 점프가 돼요. A3, 127. 요 OP 코드에다가 여기 인스트럭션 포인트하고 코드 세그먼트가 합쳐가지고 그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요 A300은 코드 세그먼트고 0127은 여기 두 개, 여기다 0을 넣어가지고 이걸 더하면 그러면 A3, 127이 되죠. 이 번지에 가서 다음을 실행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 점프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하고 포인트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레이블 자체에다가 꼬리표 자체에다가 파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행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익스턴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러를 쓸 때 점프 업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써주기도 해요. 그 말은 업하고 파하면 디렉티브가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8086 명령이 아니고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을 여기서는 디렉티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꼬리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파하고 레이블을 붙이든지 아니면 업하고 콜론 파라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익스터널을 꼬리표를 잘 붙이기 위해서 레이블에서 두 개의 콜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쓰기가 더 낫겠죠. 왜냐면 어셈블러마다 다양하게 쓰는데 파라고 붙여도 무조건 점프를 할 때 앱솔루트 점프가 되는데 앱솔루트 점프는 언컨디셔널 점프이면서 앱솔루트 점프는 릴레티브하게 점프하지 않아요. 그 정해진 번지로 무조건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세그먼트 밖에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콜론을 써가지고 이렇게 익스턴, 점프업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써놨죠. 익스턴, 업, 파라고 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익스턴, 즉 세그먼트 영역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점프를 한다. 그래서 exclusive bx, bx 하면 bx가 0이 될 테고 스타트 꼬리표 붙어가지고 ax 1로 하고 점프 넥스트 이제 이게 점프하고 넥스트로 가요. 이 넥스트로 가면은 이때는 익스턴만큼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해가지고 하고 또 이게 점프 파하고 스타트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세그먼트 길이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세그먼트 그 번지를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는 점프업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익스턴으로 결국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점프라는 걸 해봐요. 이거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바꾸거나 또는 그 코드 세그먼트를 바꾸는데 그 릴레티브 점프일 때는 그냥 세그먼트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코드 세그먼트 값이 바뀌지 않아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쇼트, 니어일 때는 인스트럭션 포인트만 릴레티브하게 바뀐다. 근데 만약에 이게 파라든가 엑스턴이라든가 업이라든가 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점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세그먼트를 건너뛴다 그래가지고 익스터널 또는 익스턴 이런 말을 써요. 자, 또 이게 점프 명령 중에는 이렇게 언컨디셔널 점프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앱솔루트 점프 외에 또 릴레티브 점프 외에 인다이렉트 점프가 있어요.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는 뭐예요? 그 레지스를 찾아가면 그 속에 점프할 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프 AX 그러면 어떻게 돼요? AX를 찾아가면
그 속에 실제 번지, 점프할 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AX 값이 점프 AX 그러면 AX의 값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이 점프를 실행할 그 다음 번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요걸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 실행할 번지는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AX 값 내용으로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바뀌어지게 된다. 이제 80386 이상의 모드에서 프로텍션 모드 이 이상에서는 이 점프 EAX라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프를 하더라도 레지스터의 값이 32비트 길이 32비트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GB만큼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영역까지 점프할 수가 있어요. 릴러티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EA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GB 토탈 4GB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를 쓰고 있다. 자, 근데 메모리를 핸들링하는 게 4GB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이제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예를 들어 80686 막 이렇게 돼 보니까 64비트 레지스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대 40비트까지 80586, 80686부터는 40비트까지 애드레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최대 64비트까지 쓸 수도 있잖아요. RAX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키보드 값이 1, 2, 3에 따라 가지고 테이블을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점프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쓰려고 그래요. 테이블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여기 점 모델 스몰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니어 사이즈예요. 니어 점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 안에 define word 16비트로 1, define 2, define 3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1은 뭐냐? 여러분 1이 이 번지예요. B231 이제 1 이 번지 1에 해당되는 번지예요. 여기 0030이죠. 0030 이거는 코드고 B2라는 게 이제 요거 31가 이거고요. move라는 명령이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번지는 0030이고 2라는 번지는 0034예요. 이건 이제 어셈블러가 컴파일링 하면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번지, 요 원번지를 여기다 저장시켜 놨어요. 0030 또 2번지, 이거는 0034가 여기 저장이 돼요. 이렇게 꼬리표를 define word 하면은 요 꼬리표에 해당되는 레이블에 해당되는 이 번지를 여기다 저장시키는 거예요. 0030, 0034, 0038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점 코드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코드 세그먼트로 쓰고 점 스타트 하면은 코드로 바뀌어진 여기서부터 실행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톱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AH는 0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도스 버전인데 아무튼 AH를 1로 해가지고 인터럽터 둘 하나를 하면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콜을 수행한다고 생각해봐요. AH를 컨트롤 신호인데 AH를 1로 해가지고 인터럽트 둘 하나 헥사를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루틴에 인터럽트 루틴에 가가지고 실행하고 되돌아오면 AL에는 키보드 값을 받아와요. 그러면은 그 값에서 3 하나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1이니까 3 하나가 저 ASCII 값으로 3 하나 이게 1이니까 이제 이거를 빼줘 버려요. 그러면은 3, 1이 헥사가 이게 이제 빠졌는데 아무튼 3, 1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여기 H가 붙어야 돼요. 여기에 H. 자, AL, 3 하나 헥사 이거 빼요. 그러면은 이제 1, 2, 3에서 이렇게 빼면 3 하나를 빼버리면 0이 되고 3, 2일 때는 1이 되고 3, 3일 때는 2가 되죠. 거기까지 모여요. 그래서 이걸 빼보니까 만약에 0보다 이 3 하나보다도 작다 그러면 톱으로 가서 다시 계속 받아 들어와요. 만약에 그거보다도 크냐 그러면 AL보다도 또 2와 비교해요. AL 값을. 이거보다도 크면 어버브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톱으로 가서 다시 받아오라는 거고.
그러니까 ASCII 키보드에서 1, 2, 3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0을 이제 AH는 0을 해가지고 다음에 AL의 어떤 받아온 값이죠. 그러면 AX 값 자체가 이제 수행이 되는데 그걸 2배를 해요. 왜냐하면 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2배를 해요. 그 다음에 SI 번지에다가 옵셋 테이블의 시작점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AX 값 2배로 한 것 값에 0, 1, 2, 2가 되는데 0, 1, 2 2배를 하면은 0, 2, 4가 되죠. AX 값이. 그리고 0, 2, 4 중에서 SI를 더해요. 그 번지에서 이제 값을 받아와요. 이 값 자체가 뭐예요? 이 AX 값 자체가 SI 번지에서 받아오면은 여기 옵셋 테이블에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점프할 번지가 돼요. 그래서 그 점프할 번지로 가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0, 이제 1이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러면 SI 플러스 0이 되니까 그 점프할 번지로 가면 여기서 실행을 해요. 1이면은 여기서 실행을 하고 2면은 여기서 실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ASCII 코드로 DL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DL의 값을 AH2로 하면 아웃풋이에요. AH1으로 하면 인풋이고 그러면 인터럽트 둘하나 헥사를 하면 DL 값을 ASCII 코드 값을 프린트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인다이렉트 점프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이렉트 점프는 어떻게 돼요? 거기를 릴레티브나 앱솔루트 점프는 어떤 정해진 값으로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만은 이 다이렉트는 어때요? 어떤 레지스터에 가면 거기에 점프할 값이 있어요. 인다이렉트는 어떻게 돼요? 어떤 번지를 가면 그 속에 또 저장된 번지 값으로 또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인다이렉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다이렉트 점프는 반드시 더블 인다이렉트 점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파 점프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기 블라켓 안에 번지가 있으면 그 번지로 가면 그 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4개의 번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번지를 취하면은 거리로 점프한다. 그러니까 2번 하잖아요. 그 가리키는 번지로 가면 그게 다시 점프할 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다이렉트 점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는 전부 다 파 포인트, 파 있잖아요. 인스트럭션 포인트와 코드 세그먼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인다이렉트 점프를 쓰면은 이 앞에서 썼던 요 example 6-4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거는 똑같아요. 테이블 1, 2, 테이블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프하는 번지가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거 이렇게 딱 잡아왔는데 여기에 AL의 값이 이제 0, 1, 2가 들어가 있으면 AH를 0으로 해가지고 그때 AX에다가 하면 2배를 하는 거예요. AX 더하기 AX 하면 AX 값을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2, 4가 되고 SI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점프 SI 번지로 뛰어가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AX를 SI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냈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점프 AX라 그랬잖아요. 점프 AX. 근데 여기서는 점프 SI라고 그랬잖아요. 점프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 테이블의 옵셋만큼 SI가 가리키는 번지 있잖아요. 거기로 그냥 점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의 명령이 줄어든 거죠. 앞에서는 여기는 AX에다 놓고 AX로 점프하라 그랬는데 이 명령 자체를 그냥 SI 번지 자체에 테이블 옵셋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점프할 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프 애드레스를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점프 PTR, 파 점프 뭐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4바이트 자체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릴러티브하게 2바이트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을 했어요. 여기 점프 테이블 SI를 했잖아요. SI가 가리키는 그 번지의 테이블의 시작값,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로 점프를 했어요. 여기는 4바이트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파 점프를 하면 SI의 애드레스 값하고 세그먼트 값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IP와 CS로 점프를 하는 거니까. 자, 또 이제 점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컨디셔널 점프예요. 어떤 상태일 때 컨디셔널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점프는 이거 쇼트 점프 8086이나 286 가지고, 다음에 컨디셔널 점프에서도 32KB까지 80386에서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펜티엄 4라 그래서 80586, 80686 뭐 이렇게 8048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32비트 애드레싱 캐퍼빌리티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GB의 애드레싱까지 넣을 수가 있다. 자, 컨디션 체크는 사인 플렉, 제로 플렉, 캐리 플렉, 페리티 플렉, 오버플로우 플렉, 이걸 해. 페리티는 뭐죠? 어떤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값, 레지스터라든가 뭐 이런 값의 1의 개수가 짝수겠냐 홀수겠냐. 그래서 그 1의 개수가 페리티 비트하고 합쳐가지고 페리티 오드를 홀수계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컨디셔널 점프지만 이 컨디셔널 점프에 따라 가지고 32비트 사이즈 뭐 이렇게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다양한 변형을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점프 만약에 if 제로 이퀄 제로 플래그 이퀄 1일 때 점프하라 그러면 점프 JE 있잖아요. 만약에 점프 unconditionally 점프 if 예를 들어서 제로 플래그 이퀄 세트 뭐 1로 세트돼 있다 그러면 그때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E 이퀄일 때 점프하거나 또는 제로 플래그 1일 때 점프하거나, 즉 제로가 됐을 때 요건 두 개 똑같은 거예요. not equal이나 not zero나 동일한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페리티가 1일 때 점프하거나, 이건 뭐요? 페리티 이퀄 페리티 플래그 1일 때 이퀄일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게 다양한 거지만 뒤에 있는 게 만약에 JC다 그러면 캐리 플래그 1일 때인데 캐리 플래그 1이면 뭐 이상하고 똑같아요.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가 됐다. 여기는 이제 8비트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냥 unsigned, absolute라 그러면 0에서부터 255로 되어 있지만은 signed 넘버는 어떻게 돼요? 0에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 왜냐하면 0을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비트의 그 멘티자, 어떤 숫자 값이 이렇게 사인드 넘버일 때는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8. 여기는 앱솔루트 값일 때는 0에서 255까지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JG, 그 점프를 하는데 언제 점프하냐? 만약에 if, great, 클 때예요. 뭐보다 크면은 캐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 캐리가 나올 경우에 결국은 뭐가 돼요? 플러스 어떤 연산을 냈거나 할 때 캐리 플래그 1일 때 뭐 이렇게 할 수. 또 뭐보다 작을 때도 바로 캐리 플래그 1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드 넘버 있거나 그럴 때 만약에 사인드 넘버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unsigned일 때는 above, below 이렇게 나타나요. A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 이렇게. 뭐뭐 미만이 되죠. 뭐뭐 이상이 되고, 뭐보다 클 때, 이상이 아니고 뭐보다 클 때, 뭐보다 작을 때 미만.
그 다음에 AB는 뭐예요? 뭐보다 크거나 뭐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돼요. BE는 이거는 이하가 되죠. below, equal. 이거는 뭐예요? 같을 때. 이거는 같지 않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signed number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unsigned number, 즉 absolute value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signed number일 때는 great, less, great and equal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쓰는 규칙은 동일해요. 어떤 값으로 봤을 때. 자, 뭐 나머지도 equal일 때, 제로일 때 뭐 동일한 그런 순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CX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0A라는 것은 라인 피드라는 뜻인데 아무튼 A를 0A를 넣고 클리어 디렉션 플렉 디렉션 플렉을 클리어하면은 정가를 시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peat not equal 그러니까 CX가 0이 될 때까지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search AL과 그 다음에 string byte 사이즈로 string byte 사이즈에 있는 값을 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SI는 그 스트링의 시작 번지를 나타내야 돼요. 거기서부터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0A를 찾는데 이 0A는 ASCII 코드로 여기에서 이제 그 라인 피드예요. 한 줄을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0A 코드가 이제 ASCII 코드로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0A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0A를 찾는데 스트링을 AL과 서치를 하는 거예요. SCASB 그러면 서치 AL과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건 SI가 가리키는 테이블 번지에 바이트 사이즈로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찾으면 캐리 플렉을 세트를 시키고 만약에 못 찾으면 세트가 안 되겠죠. 그러면 not found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그러면 점프 CXZ 이게 있잖아요. CX가 Z일 때는 not found로 가고 CX가 0. CX가 0일 때 not found라는 not unfound라는 꼬리표로 가고 아니면은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캐리 플렉을 AL이 0의 위치 있다 그러면 테이블에 어디에 0의 라인 피드라는 이런 그 컨트롤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거기 멈추고 그때 세트를 시켜요. 세트 캐리 플렉을 세트를 시켜가지고 리턴하지만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CX가 0이 됐을 테니까 CX가 만약에 0일 때 not found라는 곳으로 점프해 가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not found가 뭐 있겠죠. 자, 아무튼 컨디셔널 점프가 있는데 요 컨디셔널 점프 중에서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점프를 하는데 어떤 바이트의 값, 레지스터의 어떤 바이트 값을 그거를 컨디션을 만나면은 그러면 0으로 만약에 컨디션이 1로 세트되어 있으면 1로 되고 못 만나면 클리어 시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명령을 하나로 붙인 거죠. 그 컨디셔널 set 인스트럭션은 만약 이런 조건이 돼 가지고 set A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버브니까 Z가 0이고 C가 0일 때 그럴 때 set A 하면은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결국은 이런 컨디션을 만났을 때 A로 세트니까 1로 세트를 시켜주고 1로 만들어주고 못 만나면 0으로 해주는 이런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또 여기 루프라는 명령이 있죠. 루프는 뭐예요? 이 루프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8086, 286 계열에서는 이 루프는 CX가 0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점프와 CX를 빼주는 것과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는 뭐냐면 CX를 하나 빼보고 카운트 레지스를 빼보고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루프를 도는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80386부터는 이 루프가 CX가 아니고 ECX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제 루프 ECX로 돌릴 경우에는 앞에 예를 들어서 D라는 걸 붙여요. 루프 D라고 붙여요. 또는 루프 Q라고 붙이면 64비트 CX 사이즈를 카운트로 쓰든지 32비트를 쓰든지 그냥 뭐 별도로 여기에서 W를 안 붙이면 붙여도 되지만 안 붙이면 그냥 16비트 사이즈로 루프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6비트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더블 워드로 ECX를 빼가지고 계속 루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루프 W 하든지 이렇게 워드 사이즈로 루프 D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더블 워드는 아무튼 64비트로 워드 사이즈가 두 개니까 더블 워드가 RCX로 쓰면은 64비트 모드에서 루프 카운트는 결국은 루프 Q를 쓰든지 더블 워드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using ECX를 쓰니까 루프 D가 아니고 루프 Q를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블록 1과 블록 2를 우리는 잡았어요. 데이터 세그먼트로. 그래가지고 코드 세그먼트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결국은 현재 데이터 세그먼트를 익스트라 세그먼트로 해가지고 소스 인덱스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하고 그 카운트를 100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드를 해요. 로드 스트링 워드 더블 워드니까 2바이트죠. 워드 사이드로 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로드를 하면 AX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AX하고 익스트라 세그먼트하고 DI 이 값을 합해가지고 스토어 워드 사이즈 스토어 스트링 해가지고 워드 사이즈로 스트링을 세이브를 시켜요. 로드는 스트링을 테이블에서 SIDI에서 받아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디렉션을 클리어 시켰기 때문에 번지를 증가를 시키면서 SIDI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CX를 빼봐요. 그래가지고 0이 아니면 루프 1까지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CX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 루프에는 또 컨디셔널 루프가 있어요. 어떤 루프를 CX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 루프를 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while이라는 C 언어에서 while이라는 그런 명령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80386 코어 2부터는 이걸 32비트 사이즈로 CX를 뺄 수가 ECX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루프, 나디콜, 워드 사이즈 또는 루프, 나디콜, 더블 워드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더블 워드 사이즈니까. 원래 커드 워드, Q가 붙으면 64비트가 되죠. Q 워드가, 커드 워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워드 사이즈를 하든지 더블 워드를 하든지. 워드 사이즈라면은 16비트로 CX를 하는 거고 더블 워드는 이거는 ECX로 하는 거죠. 64비트는 여기에 Q가 붙어야 돼. Q. 커드 워드. 그렇게 루프, 나디콜, 뭐 Q. 또 루프, 이퀄, 뭐 Q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 버전도 점프하고 똑같이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루프 이퀄이나 루프 제로 플렉 셋 이거 동일한 거예요. 나디컬이나 낫제로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이퀄이나 나디컬을 쓴다 뭐 그런 얘기. 어셈블러에서는 제로 플렉, 낫제로 플렉이지만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튼 6.1절의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